경륜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주는 매경주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팝과 비팝의 맞대 결이기 때문에 반대편 선수들의 선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강자들이 소속된 선수 쪽 팝이든 비팝이든 완승 거둘 수 있는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호스컵 1경주입니다. 오기호가 선행감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기호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호는 비파업 선수죠. 송경방과 전략적인 협공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챙겨만 준다면 송경방 마크에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현의 선행감도 괜찮아요. 김현이 때려주고 오기호가 몰고서 승부를 조절해 나간다면 송경방 직선 추입이 좋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견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현과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규백에 때려주고 고병수가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현 믿다가 오기어도 무너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비파업 선수들이죠. 2번하고 파업 선수들 2번하고 1번의 협공은 변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호스컵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섭 입장에서는 고재준과 여민호를 활용해 나가게만 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 전반적으로 파업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원호가 힘을 쓰고 김기범이 막혀 나갑니다. 그들을 조택에 물고 가게 된다면 고재준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김영섭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최원호의 힘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기범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호스컵 3경주입니다. 최병일이라는 홈이점 살려 나갈 수 있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기생이죠. 일본 정현의 홈이권 마크가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병일이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하수영의 선행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수영도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최병일과 하수영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박종태가 요즘 들어서 그야말로 죽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오히려 박종태가 버텨내면서 정현호, 최병일과 최병일이 후미께서 닉추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박종태 버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14기 완승이죠. 최병일하고 정현호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호스컵 4경주입니다. 조봉철 지난 회차 결승전에서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요. 잡혔죠. 결국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봉철의 강공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후배입니다. 유선우의 선행 적극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선우가 마크 실패한다면 최원재와의 협공 가능성까지는 조봉철 중심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노영규하고 최병길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조봉철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호스컵 1경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호스컵 1경기입니다. 오기호가 선행감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승전에서도 힘으로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인정받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기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현의 선행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기호를 중심으로 송경방하고 최민호, 김현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고, 김지훈하고 고병수, 이규백이 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오기호 입장에서는 선행 가능한 김현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하고 7번, 3번, 4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현도 오히려 선발보다 우수에서도 잘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행감도 좋은 김현 때리고 오기호가 몰고 와서 직선 짧게 가져오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5번 버텨내기보다는 송경방이 직선에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송경방도 마크되면 상황에 따라서 추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신
전략 짧게만 가져간다면 오기호가 분명 송경방 견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현도 요즘 보니까 선행 타이밍 잡으면 잘 갑니다. 오기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송경방을 의도적으로 견제 나가기 위해서 김현을 몰가서 짧게 주입해 나가는 7번과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김현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오기호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지켜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협공의 중심은 5번하고 3번이죠. 비팝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3번 오기호와 송경방이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오기호, 이규백이 그야말로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속감이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규백이 먼저 힘을 쓰고 고병수가 몰고 가게 된다면 5번 김현 믿다가 아무래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규백이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고병수가 이규백을 하루에 나가면서 3, 4코너 젖히면 고병수 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고병수가 머리 친다면 3번이 외선에서 날라올 수가 있고, 고병수가 머리 치면 뒤늦게 오기호가 외선에서 날라오게 되는 2-3하고 2-7입니다. 2-3하고 2-7, 2-3하고 2-7. 이규백의 희생에 따라서 고병수의 작전 취입 가능성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4와 2-7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오기호가 월등한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이 버텨내는 7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우스컵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분명 김영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재준의 선행활이 나가고 여민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3번, 5번, 4번으로 아무래도 비팝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최은호가 먼저 서두르고 김기범입니다. 그대를 조택에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재준이 타이밍을 재다가 오히려 덮이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팝의 중심은 김영섭이고 팝의 중심은 김기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고재준이 때려주면 차은호보다는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섭이 몰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민호는 김영섭만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팝 선수들이기 때문에 5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3번 쪽에 고재준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김영섭 작전 달라질 수 있다. 5-3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최은호가 힘을 씁니다. 앞서는 최은호가 힘을 써요. 김기범이 막혀 나가고 조택이 후미권 막혀 나가고 손용호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고재준 믿다가 김영섭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은호가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김기범이 넘어서죠. 김기범이 넘어서면 조택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입니다. 1번하고 6번,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김영섭 날라오게 된다면 5번하고 1번 정도는 5번하고 5번이죠. 1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6하고 1호입니다. 16하고 1호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고재준도 선행감이 좋고 김영섭이 몰고 가게 된다면 김기범 정도는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여민호의 선전 여부에 따라서 5-3과 5-4를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까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병일이 실력과 기량면에서 월등합니다. 호미점까지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또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작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수영이 먼저 때려주고 최병일이 몰고 가는 작전, 최병일의 뒷자리는 14기 동기생 정현호가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병일하고 하수영은 또 해병대 선후배라는 점, 또 한 살 터울 비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하수영이 타점만 잡고 시속감이 괜찮다면 최병일이 몰고 와서 지켜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정윤의 직선 출발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1번,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해병대 선후배 유일한 비선수입니다. 하수영의 선행감도 좋다면 6번이 몰고 가서 굳이 크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6이라고 6-3입니다. 6이라고 6-3 견주권, 6번과 1번 14기 완승 쪽 경제 중심 주력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박종태가 때리고 하수영이 몰고 가고 최병일, 정현호가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박종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내선작과 힘을 쓰면 시속감은 좋습니다. 박종태가 끌고 들어가서 그대로 버텨낸다면요 7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뒤늦게 최병일이 날라왔는데 박종태를 못 넘어서게 된다면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이번 편성 7-1하고 7-6입니다. 7-1하고 7-6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최병일하고 정현우입니다. 14기 완승이에요. 실력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고 전법적 궁합도 좋기 때문에 6번과 1번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수영 버티기 정도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봉철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내선에서 갇히다 보니까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조봉철이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 회차 결승전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시속감은 좋습니다. 자꾸 때리면 11초 대 초반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조봉철이 힘을 씁니다. 아무래도 유선우가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 회차 유선우가 비파업 선수들이 많은 편성에 계속해서 출전하다 보니까 죽쓰면서 고전하면서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월 경주 때까지도 고전했었던 유선우입니다. 하지만 금일은 조봉철이 뒤만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2번과 5번 동반 입상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봉철도 따로 딴 선수 챙길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최병기 있긴 합니다만 최병기가 마크 지켜낸다는 보장도 없어요. 때려서 조봉철을 지켜줄 수도 있는 선행감이 좋은 선수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2번하고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5번이 마크에 나가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그래도 파업 선수 중에는 최원재가 쫓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5번 동반 입상 쪽,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봉철의 최대 약점이 타이밍을 빼앗기면 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노영길하고 최병길, 여기에 김재웅도 발주돼 있어요. 최근 들어서 죽쓰긴 했습니다만 마크 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노영길도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고 최병길도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차 이후 빠르게 경제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노형균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재웅도 죽쓰고 있습니다만 저측에 나섰을 때 마크력은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쫓아가기만 한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4륙하고 4일은 노려볼 수 있다는 점, 4륙하고 4일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홈에다가 유선의 마크력이라고 한다면 2번, 5번 깔끔한 한 방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우승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배정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배정현 강자로 나섰을 때 상당히 좀 불안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윤아는 광명 경주 때 죽섰다가 직전 경주 때 확실하게 자신감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정현하고 박윤아의 접전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홈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배정현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배정현은 박윤아만 바라보고 경주 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박윤아는 류근철이라는 힘 좋은 선수로 활이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에 나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배정현의 직선 추입보다는 그래도 박윤아가 선행에 대한 자신감 확실하게 찾아 나가고 있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도 배정현이 쉽게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복승 중심으로 3번 박윤의 버티기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입니다.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이에요.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박윤아가 때리고 배정현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윤아가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배정현의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는 장경동하고 최영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2번 쪽에 그래도 창원기공 선후배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3번하고 2번을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3번 쌍복견 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배정현이 자신감 찾아 나간다면 3번,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3번,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뭐 류근철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잡고 때리면 10초대, 11초대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배정현, 박윤아, 특히 배정현은 박윤아만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류근철이 때려주고 장경동이 류근철의 홈런을 막혀 나가거나 박인찬이 끌어내가지고 박윤아의 뒤를 물고 간다면 충청권 협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박윤아가 무너지면 배정현도 무너지고 최양준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홈에서 나올 만한 선수들 찾아봐야 된다는 점 1-4나 1-5를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쉽게 간다면 이번 편성 6번하고 3번,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복승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정현의 추입이냐 박윤아의 버티기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광명경주 이후 직전 회차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박윤아가 자력 능력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근철을 활용해 나가기만 한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3 쌍복에다 3위가 차선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다빈이 뭐 객관적 기량면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힘을 쓰다 보니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난 1호 경주 때 김다빈하고 비파업 선수 묶어서 10배가 넘는 조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김다빈도 뭐 실력과 기량면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다빈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연합을 이루어 나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병헌하고는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죠. 주병헌도 비팝에 파업 처리한 선수를 아는 점에서 김다빈과 협공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주병헌이 때려주고 김다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 두 번째 동반 입상 쪽 7번하고 1번 두 번째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다빈이 주병헌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이래저래 홈비과 막혀 나갈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최성우가 홈비과 막혀 나간다면 김다빈의 뒷자리 정도는 7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차선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입니다. 7번하고 2번 두 차권 중에서는 두 번째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2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주병헌이 때렸는데 최성우가 끌어내가지고 김다빈을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김다빈이 168밖에 안 됩니다. 체구도 작아요. 그 점 때문에 털리게 된다면 주병헌이 그냥 끝까지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1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여기서 틈새 노릴 수 있는 선수가 이재일입니다. 과거 또 주병헌이 동설에서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수도권 선수들하고 친분이 있는 이재일 받아가기만 하면 되죠.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재일만큼 능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김다빈 빠지면 1, 2하고 1, 3 경주권 정도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다빈과 주병헌의 동반 입상 7번, 1번 매우 기대가 된다. 7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재일이 틈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틈새 공략 가능하다는 점 7번, 1번, 2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만 7번, 1번, 3번이라든지 7번, 2번, 3번 정도는 이재일의 틈새 공략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어레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동일하게 PC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